대변인이 예상하는 그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명, 제가 탈당 권고? 짐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명 아니면 탈당으로 유추해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 안 할 거면 장동혁 대표도 이런 당무 감사까지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에서 주류가 이길 수밖에 없죠. 당권이 있으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그 특유의 스타일대로 그러면 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고, 그럼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뭔가 또 한 번의 그 내분 그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까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이번 저희 이제 당 대표의 자리가 저희가 전당대회 나오기 전에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되게 힘든 자리다. 왜냐하면 우리가 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겪어봤지만 그 이후에의 당을 수습하는 과정은 굉장히 고됩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그 자한당 시절의 지지율을 보면 한 자릿대로 떨어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장동혁 대표 체제 들어오고 책임당원이 20만이 늘었거든요. 예. 100만 또 책임당원이 되고 또 지지율도 그래도 유지를 또 하고 있는 부분이 그 있습니다. 20만 명 늘은 거는 당내에서 어떻게 분석하고 있어요? 왜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우리 이제 지지율 분석을 해보면 예. 2030 분들이 많이 또 가입을 하셨어요. 예. 그래서 외연 학대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당이 자강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의 정체성을 좀 바로 세우고 일단 우리가 발 딛고 있는 부분부터 좀 다지고 가자. 어. 그리고 또 얼마든지 외연을 확장하는 부분도 또 올해부터는 또 그런 기조를 갖고 예. 계시니까 자강이 됐다는 평가가 있어요? 완료됐다고는 뭐 예. 어떻게 그 평가를 하겠습니까만은 예. 그것이 일단은 먼저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좀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대표를 몰아내기 위한 자각은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최근에 어제 이제 정책위 의장을 새로 예. 임명을 했어요. 정점식 의원. 네, 예.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그렇죠. 정책위의장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중진들 중에서 하필 그분이 돌아왔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 장동혁 대표가 뭐 어려움에 처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예. 이분은 자기의 정치를 위해서 지금 하나씩 착실하게 하나 성벽을 쌓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광안 전 남양주 시장이 지명직 최고위원이 됐죠? 네, 맞습니다. 예. 조광안 전 시장을 지명직 최고위원에 그 지명한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네, 설명 자체는 민주당과 호남 출신 인사이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인사의 호남, 호남 출신 인사니까 외연 확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시다시피 이 조광안 그 남양주 시장 시절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을 때 각을 세워가지고는 예. 거기서 충돌하면서 이제 이 당을 바꿔탔지 예. 않습니까? 그 계곡 정비 뭐 아마 이런 그 문제도 있었었죠. 네, 예. 그냥 남양주시 성과를 가르쳤다, 뭐 예. 대변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면서 충돌했던 사람이라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격수 아니냐, 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 이후에 탄핵 정국에서 조광안 전 시장도 아마 그 유튜브 이런 데 출연해서 기본적으로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지 또 그 이후에 나오는 목소리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뭔가 좀 계엄을 옹호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좀 했던 게 아닌가. 우리 후배 기자들이 그런 거 좀 취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했습니다. 예. 조 전 시장은 지난해 2월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서요.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피 한 방울, 총소리 한 번 나지 않은 2시간짜리 비상계엄이었다라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과 하루 만에 윤호개인 그런 식의 어떤 이 윤호개인 인사를 다시 이렇게 픽업한 것은 분명한 의도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손수조 대변인 보기에는 어때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주류라고 해야겠죠. 지금 대표니까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의 주류는 기본적으로 비상계엄과 탄핵,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해서 이제 비상계엄은 잘못된 수단으로 국민께 당원께 혼란과 피해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 이거는 정리가 됐는데 탄핵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분도 탄핵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민의힘의 주류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그런 인식을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인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 네, 이렇게 이제 목소리를 내시고 뛰는 분들이 결국 국민의힘의 네, 당직을 맡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 가치를 지키기 예. 위해서 뛰었던 분들이기 때문에요. 근데 다만 이제 계엄이라는 수단이 잘못된 이제 방법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인식을 하는 것이고 탄핵 부분은 당연히 자당의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것을 옹호하고 찬성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탄핵 반대에 대한 것이 그 당시에 또 당론이었고요. 제가 늘 질문했던 게 그거예요. 계엄이 잘못된 수단이어서 사과했잖아요. 네. 그럼 그 잘못된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던 대표가 근데 그러한 계엄을 한 대통령을 탄핵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까? 계엄에 대한 수단을 이제 우리가 뉘우치고 반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는 건 또 다른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그러니까 합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민주당 이제 후보가 유력한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정권을 그냥 헌납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너무나 눈에 뻔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근데 그 부분이 생각하고요. 지금 뭔가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분들의 고민 지점이 거기인 것 같은데 이게 논리적으로 안 돼. 뭔가 좀 안 맞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 거죠. 계엄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데 그 잘못된 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거는 반대한다는 그 당론을 바꾸자고까지 김용태 의원이 제안을 했었는데 결국은 안 받아들여졌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계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게 예. 보이실 수는 있는데요. 탄핵이라는 자체가 뭐 이게 바꿔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를 저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서 더구나 자당의 대통령에 대해서 자당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을 찬성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대통령 탄핵 이전에 있었던 많은 인사들에 대한 또 민주당의 탄핵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끝끝내 마지막에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인데 그것을 이렇게 남발하는 것은 그 탄핵이라는 제도를 그렇게 오염시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손수조 대변인 그 말씀은 그 말씀대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들은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제 생각엔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들의 앞으로 고민 좀 계속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1심 선고가 곧 나오면 다음 달에 네네 그렇기도 하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예. 우리 또 같이 그 아픈 역사를 가지고 예. 있기 때문에 사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것이 맞는가라는 근본적인 좀 숙제도 있습니다. 강선필 부대변인 뭔가 한 말씀 짧게 드리면 예. 자꾸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재판 1심 결과 나오면 뭐가 변할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의미 없는 거예요. 이미 탄핵 심판을 통해 가지고 위법한 것이 결정이 됐거든요. 그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이건 이미 다만 양형에 예. 대한 문제인 거예요. 내란 재판은. 그래서 저는 절대로 국민의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저는 그 어떤 것도 명분과 정당성이 떨어져서 저는 국민에게 도움이 받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상호 의원 아마 특검팀이 오늘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내일이 결심 공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형과 무기징역 이 두 개인데 법정 형량이 무기 금고도 예, 있습니다. 금고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예. 예. 뭘 구형을 할지 근데 금고를 구형할 가능성은 뭐 예, 거의 그건 없고요. 없어 보이고요. 예, 네. 지금 회의를 상당히 고심하면서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 이제 사형 무기징역 중에서는 무기징역 쪽으로 약간 이제 추측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시절에 그때 이제 내란 수괴로 해서 그 구형을 받았을 때 둘 다 사형 구형을 받아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말 그대로 살인 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쿠데타를 하면서 사람이 인명이 그렇죠. 살상됐기 김호랑 소령 같은 분이 또 네네. 그 과정에서 총격을 맞아서 사망했고 네, 그런 문제가 있기 광주 때문에. 민주화 운동 광주 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번에는 인명 피해는 없었다라는 점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15년형 구형을 했기 때문에 그런 형평 여러 가지 고려해서 아마 무기징역 쪽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대부분 추측을 하고 있고. 구형을요. 제 기억에 전두환 전 대통령은 사형을 구형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그 1심 선고는 아마 무기징역과 징역 22년 6개월 네. 이렇게 나와서 그 징역 22년 6개월이 어떻게 나온 건지에 대해서 막 그 재판부가 설명했던 기억이 나요.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런 그 형량을 결정하는 게. 자,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형이 나오고 그다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게 됩니다. 이미 뭐 거의 재판이 공개가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떠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는 다 공개가 됐는데 마지막 최후 진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국민에게 좀 사과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또 그런 모습을 많은 분들이 좀 보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종 선택은 과연 어떻게 될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기자회견 관련해서 좀 다른 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가 지방선거 때 연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그 연대에는 한동훈 전 대표는 포함이 안 된다. 왜? 당내 인사에서. 그렇죠? 네. 그 당밖에 개혁신당과의 연대 의사는 밝힌 것 같은데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과연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연대를 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새해에 저희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과 아주 강력한 경쟁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저희 지방선거 열차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이미 출발해서 접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과의 연대 이런 것은 저희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국민의힘과 저희가 뭐 손을 잡는다, 뭘 연대를 한다? 글쎄요, 저는 굳이 저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장동혁 대표는 비상계엄을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민 앞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 것이 진정성이 있다면 윤석열 및 윤어게인 세력과의 단절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그 세력과의 단절은 필수다. 뭐 선택이 아닌 필수다라고 이야기했고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 대변인 장동혁 대표의 어제 기자회견 관련해서 MBC 라디오에 출연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윤석열과의 절연은 전혀 언급도 없이 그렇게 그냥 하기 싫은 사과를 뜨뜻미지근하게 한 것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네. 계엄과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건너겠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너려고 옷은 벗는데 그죠? 옷만 그냥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몸은 그냥 이쪽에 남아있는 이런 식으로 것을 전제로 당명을 개정한다라고 한다면 국민들로부터 그래 잘했다. 국민의 힘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국민의 짐으로 개명하라라고 하는 그런 호된 꾸지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박수현 대변인이 상대당을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하죠? 약간 그 조롱한다거나 그 냉소적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정치인인데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공세를 강하게 했어요. 아마 민주당 또 상황도 복잡하다 보니까 또 공세를 또 국민의힘 쪽으로 하는 것 같은데 손수 대변인 기회를 드릴게요. 박수현 수석 대변인의 얘기를 해서 국민의힘의 미디어 대변인인 손수조 대변인은 뭐라고 반박하실지 국민의 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명 바꾸면 그렇게 바꿔라. 아니 뭐 저도 그때 장경태 의원 사건이 있었을 때 더불어 만진당이라 했기 때문에요. 뭐 그래요? 뭐 이렇게 예. 뭐 얘기하실 수 예.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을 가지고 좀 계속 이제 정치적인 프레임을 걸고 있는 것은 지방선거 때까지 계속 이거 가져가려고 할 거예요. 예. 그리고 어떤 뭐 종합특검이 이제 곧 또 저 통과시키겠다는 거죠 다음 주. 2차 종합특검. 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뭐 이렇게 비판을 하시고 계속 그 프레임을 가져가시려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제 개혁신당과 연대 이런 부분 사실 지난 이제 어제 장동혁 대표가 쇄신안을 발표하실 때 이제 주황색 넥타이를 이제 하고 나오셨어요. 그러면서 조금 개혁신당의 색깔이 주황색이다 보니까 연대에 대한 얘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석이 됐는데 사실 개혁신당과 이번에 저희가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는 정책 연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대 여당에 대한 대항을 하기 위한 그런 연대, 정책 연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얼마든지 합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에 있어서는 당연히 개혁신당 입장에서 지금 당장 연대를 하겠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나중에 선거를 앞두고 거대 여당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내거나 정책적인 부분을 함께 할 때 이럴 때는 또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 문이 열려 있다. 예. 판단을 합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개혁신당이 광역단체장 만약에 후보를 내세운다면 단일화가 되지 않는다면은
그 선거 임박해서는 상당한 부담이 되지 않겠어요? 개혁신당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율을 그 예측 득표율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득표율이 합쳐진다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선거는 아무래도 구조가 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또 네, 예.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또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로 그렇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단일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는 결국은 그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이 같이 가고 있는 그 가치가 뭐냐면 결국은 정책적인 부분인 거예요. 뭐 긴축 재정이라든지 포퓰리즘 반대에 대한 그런 목소리라든지 지금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뭐 그냥 드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냥 생필품을 드리는 뭐 이런 사업이라든지 소비 쿠폰 문제나 확장 재정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개혁신당과 국민의힘은 정책적으로 목소리가 결이 같을 수밖에 그냥 없습니다. 드림은 그 시골 마을이나 이런 곳에서 지금 시범적으로 몇 군데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뉴스를 봤어요. 네, 그 마트에서 이제 할머니 이런 고령에 연로하신 분들이 오시면 아닙니다. 누구나 와서 예, 받아갈 예. 수는 있어요. 특히 이제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이 예, 예.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걸 지방선거 앞두고 5월에 전면적으로 한다는 지금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는 또 같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때는 정책 연대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우상호 의원이 기사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내일 열린다는 그런 기사가 좀 들어온 것 같아요. 오늘 그 윤민호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이 됐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고 네. 그 3명이 사퇴를 해서 그 명단이 공개가 돼서 3명이 사퇴했는데 그 2명을 채워 넣었다. 누군지는 아직 모르고. 네. 근데 내일 윤리위원회가 열린다. 오늘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임명되고 나서 그 소감이나 각오 같은 거 좀 밝힌 게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어떤 내용의 소감과 각오를 밝혔는지를 보면은 한동훈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 짐작이 될 것 같은데. 네. 윤민호 윤리위원장이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 정당 구성원은 정치적 활동을 함에 있어서 직책, 직분, 직위에 따라 요구되는 책임이 따른다. 윤리위원회는 행위의 법적 책임뿐 아니라 윤리적 책임 그리고 윤리적 책임으로부터 파생되는 직업 윤리로서의 정치적 책임도 판단하겠다. 그 다음 부분이 좀 눈길이 가요. 윤리위원회는 행위에 대한 판단에 집중하겠다. 처벌과 보상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 이거 누가 봐도 한동훈 전 대표 그런 해석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예. 이 윤 위원장 예. 윤민호 윤민호 위원장이 윤리위원장이 될 텐데요. 예. 워낙에 사이버 안보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댓글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전문가네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선됐을 때부터 이거는 뭐 한동훈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었죠. 오늘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손수조 대변인 이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연합뉴스 기자가 쓴 거예요. 장동혁 대표가 복수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장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이후에 외부에 비공개로 하기로 한 윤리위원 명단이 공개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것은 윤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행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윤리위원회 논의도 없이 당원 게시판 댓글 조작을 그냥 용납하라? 라고 언급하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고 나머지 최고위원들도 당의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는 의견을 내는 등 대체로 동조했다. 자, 내일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 징계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 한동훈 전 대표 지금 징계가 결정이 내려진다. 글쎄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비공개 회의 내용도 예. 지금 공개가 돼버려가지고 참 보안에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요. 기자들은 또 이런 거 네. 하는 게 기자죠. 네, 결국 예. 이제 윤리위원이 구성이 됐고요. 이제 윤리위원분들도 다들 직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막 자주 모이시지는 예. 못하실 것 같고 모이실 때 또 이때까지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내일 바로 징계가 나오긴 또 힘들어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1호 안건이 또 그게 뭐 한동훈 대표의 단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내일 글쎄요 당장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단계 문제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털고 나갈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저는 있었다고 봐요. 네. 좀 안타깝게 네.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이제 프로그램도 그때 나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지금 손수조 대변인 앉아있던 자리에. 예, 저도 봤는데 이제 결국은 말씀을 하셨고 가족들이 했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당무 감사 결과도 나왔고 IP, 아이디 이런 거 다 나왔고 본인께서도 가족이 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셨고 그다음에 자백을 하셨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좀 털고 사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다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일이 이렇게 윤리기까지 가고 징계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돼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한동훈 전 대표 징계로 만약에 이어진다면 우상호 위원 이게 국민의힘 내부 상황이 상당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가 이번에 한마디로 전체적인 외연 확장에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첫 단추일 수도 있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일단은 끊어내고 가는 걸 쪽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 다음 행보들을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하고 이 윤리위원회 구성하고 당무감사위원장이 막 발표하면서 그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이후에 좀 차근히 살펴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당무감사위원회에서도 좀 조작했다라고 하는 또 결론을 내린 모양이에요, 스스로는. 그러니까 글이 뭐 요만큼이 있는데 다른 사람 이 다른 글까지 우리 가족이 쓴 걸로 당무감사위원장이 임의로 결론을 냈고 이 부분은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오히려 그쪽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의 인식은 자 이제 계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으니 다른 당과의 연대 외연 확장에 나서는데 여기에 이 연대의 대상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없다. 왜?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 당원들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라고 생각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이 한동훈 전 대표 이 정치인들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 자 외연 확장을 하는데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가 털고 간다. 이렇게 좀 결론을 내린 것 아닌지.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안타깝다는 예. 거예요. 그 전에 사전에 한동훈 대표가 이미 그 당무감사의 결과 나오기 전에 가족들이 한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사실 인실직고를 하든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뭐 검사 때 하던 것처럼 뭐 잘잘못 따지고 지금 그러자는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이 됐으면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는 안타깝다. 왜 일을 이 지경까지 끌고 왔느냐라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그 연합뉴스 기사를 보면 장동혁 대표가 이번 당원 게시판 한동훈 전 대표 그 가족이 그 연관돼 있는 이 당원 게시판 댓글과 관련해서는 그걸 용납하란 말이냐. 이거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의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아. 그러니까요. 국민의힘도 공당이고 이미 네. 당무감사위를 통해서 서버 다 봐서 이제 다 드러났는데 네. 이 여론 조작이다. 이건 범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것까지 감싸고 덮고 갈 필요가 있나요? 이미는 이제 때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한동훈 전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인정하고 사과를 했으면 좀 달라진 겁니까? 그럼 그건 달라진 정치적으로도 겁니까? 풀 수 있는 방법이 예.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해요. 예. 인정까지는 왔는데 사과가 없었다. 그것까지 넘어서서 조작이라고 지금 다시 또 예. 이렇게 또 역공을 하고 있다. 역공을 또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싸우자는 거잖아요. 그 윤리위원 명단을 공개한 사람들도 대부분 친한동훈계 정치인들이다. 그걸 알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미 뭐 SNS 뭐 이런 상에서 어떤 사람들이고 막 공개하고 댓글 뭐 달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람 원천이 누구로부터 예. 나왔느냐가 지금 아무도 본인이 아니라고 하고 있었어요. 예, 오늘도 뭐 그 부분 갖고 이제 갑론을박은 있었던 것 같은데 최고위원 회의에서 그러나 누군지 짐작은 하지만 얘기는 안 하고 뭐 그 조사해서 뭐 처벌하겠다 네, 이런 얘기는 스스로. 아닌 것 같고요. 스스로 발본색원 하자 다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예, 계세요. 예. 근데 뭐 이거 유출 가지고 민주당 같은 경우 그 김상우 의원인가요? 핸드폰 뺏긴 거 가지고 막 깜짝 놀랐잖아요. 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안 갑자기 합니다. 우리당 얘기를 하세요? 아, 너무 말씀 안 하셔도 좀 특검을 하시라고. 하시지 그러세요. 특검을 하세요 그런 거. 유출 특검. 네. 그렇습니다. 한동훈 예. 전 대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장동혁 대표 체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사안 같은데 이거 지금 결론이 곧 임박한 것 같다. 한바탕 또 소용돌이가 몰아치는 것 아닌가. 장동혁 대표가 좀 각오하고 있는 것 아닌가. 오늘 아침 이 최고위원 회의 발언은. 글쎄요. 결과 너무나 다들 예측하고 계셔서 결과 나와도 큰 반향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떤 정도 왜냐하면 징계가 이미 내려질까요? IP와 이미 아이디가 다 드러났고 예. 휴대폰 뒷자리가 같다는 거 나왔고 사실 이거 경찰 조사 맡기면요. 그 IP 주소 어딘지 들어가면 예. 다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필요 없이 끌었다. 홍수 대변인이 예상하는 그 징계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제명? 제가 탈당 권고? 짐작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제명 아니면 탈당으로 유추해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그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그 정도 안 할 거면 장동혁 대표도 이런 당무 감사까지 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일이죠. 예. 그러니까 원래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에서 주류가 이길 수밖에 없죠. 당권이 있으니까. 예. 한동훈 전 대표는 그 특유의 스타일대로 그러면 또 법적 대응에 나서게 되고 그럼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뭔가
또 한 번의 그 내분 그런 모습으로 국민에게 비춰지는 건 아닌지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까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그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그때 가처분 소송하고 했던 예. 경우가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런 장면은 안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제명이나 탈당 권고를 하는데 한동 대표까지 했던 정치인이 그거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본인 가족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인정해야죠. 이제. 야, 손수조 대변인 생각은 이제 분명하게 이해가 됐고요. 어쨌든 간에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주류의 생각이 어떤지는 전체적으로 좀 짐작이 된 것 같습니다. 참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내부적으로 이 문제가 참 있네요. 그렇죠? 조용할 날은 없어요. 정치판에. 휴먼 에러입니다. 휴먼 에러입니까? 시스템 에러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우리 선수조 대변인이 말했던 것처럼 해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 전에 해명했어도 주류 쪽에서는 용서 안 했을 거예요. 다만 이제 한동훈 본인 개인의 문제인데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조금 뭔가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나오면 예. 자꾸 민주주의 익명성 얘기하는데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론 조작의 기준은 뭐냐면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뭐 엄마, 아빠, 장인, 장모가 다 각자 모여 앉아가지고 각자 아침이든 저녁이든 1000개든 10,000개든 쓰는 건 괜찮습니다. 자기 아이디로 자기가 쓰는 거는. 하지만 아무리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의 아이디를 한 명이서 계속해서 썼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이런 얘기까지 커지기 전에 그냥 우리 가족이 했습니다라고 끝냈으면은 이런 일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하여튼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선거를 이제 5달 정도 남겨둔 상황이고요. 공천은 대략적으로 지금 정청래 대표는 4월 20일 정도까지는 다 공천을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선거 기간이 시작되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첫 번째 이번에는 그 컷오프 돼가지고 나 경선 못했어요라고 억울한 사람은 없도록 하겠다. 지난번에 부산시당 위원장 네. 경선 때 또 예, 한번 그리고 이제 난리가 났었죠. 두 번째는 최대한 빨리 공천을 해서 우리가 본선에서 더 선거 운동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다. 뭐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기획단의 그 당원 비율을 70%로 올리자가 어제 장동현 대표는 지역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손수조 대변인? 아직까지 이제 결과가 안 나온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좀 본다라는 이제 뉘앙스인 것 같고요.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결국 이제 당의 우리 이제 국민의힘 어쨌든 그 단합이나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를 조금 이제 단속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과정이 남았고요. 민주당이 말씀하셨던 좀 선거 때 후보를 빨리 내는 거 이거는 국민의힘도 필요하다고 봐요. 예. 왜냐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지방선거가 자당의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르는 굉장히 힘든 선거이기 때문에 또 많은 당원분들이 또 상처가 있고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예. 또 지역 당협위원장님들의 공석이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채워졌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후보를 정해서 그분들이 제대로 민주당 후보와 경쟁할 수 있도록 그 하는 토양을 만들어드리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의 2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서. 네. 그래서 민주당 의석이 163석이 됐더라고요. 네. 165석에서. 그리고 아마도 지금 양문석 의원이 아마 항소심까지는 당선 무효형 받았고 대법원 판결 앞두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나설 정치인들이 또 여야 막론하고 의원직을 후보가 되면 사퇴를 해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거의 뭐 많으면 한 10개까지도 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궐 확정이 예. 이재명 대통령의 개항을 예. 강훈식 비서실장의 아산을 예. 그리고 경기 평택을의 이병진 의원 오늘, 예. 그다음에 전북 군산시 신영대 의원 예. 이렇게 조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죠.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안산갑의 양문석 의원은 이제 3심이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하여튼 국민께 실망시킨 만큼 또 사과도 해야 되고 대신 또 공당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또 재발 방지를 할지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목요일 대변 직격 코너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고들 많으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영진의 뉴스 직격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봐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